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런 비상계엄 선포에 분노한 충북도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상계엄 선포에 충북 도민들은 불안과 걱정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노동계와 법조계, 대학에서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심야의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의원 190명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급 반전됐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충북에서도 분노한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들은 2016년 탄핵 정국을 되새긴 가운데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눴다고 주장하며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초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충북 도청 서문 앞에서 열린 촛불 집회입니다.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마련한 집회가 잇따라 열렸는데 추운 날씨에도 수백 명이 몰렸습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탄핵 정국이 연상될 정도로 집회 열기는 뜨거웠습니다. 대통령의 더 이상 비민주적인 행위를 참을 수 없고 저희 대학생으로서 이런 행위를 보고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하여 비장한 마음을 갖고 집회 참석자들은 반세기 전 독재 정권의 기억을 떠올리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구를 겨눴다고 분노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종의 쇼를 벌이면서 전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불법적인 대통령은 명백히 자기의 그 죄를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집회에 참석한 많은 시민들은 이렇게 인도를 가득 메우며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반민주적 폭거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피 흘려 이뤄낸 민주주의를 지켜내자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저 혼자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에서 좀 더 용기가 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촛불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도청 앞에서 성안길을 돌아 약 2km의 거리 행진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60명을 배치했지만 충돌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충북도민 시민 전체가 앞장서서 그렇게 퇴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계운동을 계속해서 할 것이고요. 끝까지 퇴진운동에 참여하겠습니다. 노동계와 농민, 시민사회단체와 종교 여성계는 충북 시국회의를 결성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평일 오후 6시 반 충북 도청 서문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충주에서는 오는 6일 금요일을 시작으로 매주 목요일 충주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서 집회가 열리고 제천과 음성, 옥천, 보은 등에서도 집회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네, 이번 일을 지켜보며 충북도민들도 불안과 걱정의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큰 두려움을 느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 가짜뉴스인 줄 알았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효정 기자입니다. 지키기 위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자 무장한 계엄군이 본관 창문을 깨고 진입합니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내용이 실제로 벌어지자 시민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특히 역사책에서만 계엄을 접했던 젊은 층들은 가짜뉴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뉴스 일단 지켜보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 이게 장난같이 느껴져가지고 솔직히 좀 안 와닿았어요. 계엄이란 게 교과서나 이런 데서만 보던 거라서 잘 상황 인지도 안 되고 거짓말이나 가짜뉴스인 줄 알았는데 사실이라고 하니까 그냥 이게 21세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전두환의 비상계엄 확대 조처 이후 44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 뉴스 속보를 통해 시시각각 전해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친 채 온몸으로 혼란과 공포를 느껴야 했습니다. 요즘 서울의 봄이나 그런 거와 비교했을 때 영화 같은 일이고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지금 이 비상계엄은 비헌법적이고 비법률적이다. 뉴스를 보다가 잠이 들고 다음날 눈 떴을 때 이게 전날과 같은 날일 수 있을까?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세계 10위권 민주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에 충격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너무 신경질 나갖고 껐었지. 껐다가 안 되겠더라 다시 봤어. 그래가지고 2시간 넘도록 봤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2024년에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절차 없이 너무 무리하게 진행을 해서 국민들한테 더 분노를 사게끔 하지 않았나. 시민들은 종일 335 모여 나라의 미래를 걱정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이제 시국이 불안하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위축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경기가 위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장사가 덜 될 거라고. 지난 3일 밤 10시 23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발표되기까지 6시간가량 시민들은 긴 새벽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일부 언론과 시민들은 대통령을 향한 분노로 방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 또 법조계와 대학 등에서는 용서할 수 없다며 대통령 퇴진을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영화 속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 한밤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에 해제. 밤새 촌극을 지켜본 18개 충북 시민사회단체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내란죄에 준하는 망동으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다며 전면적 저항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정치 생명 연장을 위해 군사 독재 정권이 썼던 계엄을 선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은 자기 권력의 위기 앞에서 계엄이라는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인 조치를 통해 자신의 무능과 독재를 자인한 꼴이다. 노동계도 대통령이 처한 정치적 위기는 노동을 탄압하고 민생을 파탄내는 등 2년 반 동안이 폭정에 의한 것이라며 정권 퇴진을 위한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했습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으로 단 하루도 더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역 법조인들도 뜻을 함께 했습니다.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위헌, 불법적 폭거이고 정치적 탄압 의도가 들어있음을 보여준다며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가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시국 선언에 나섰던 국립한국교원대 교수들 역시 내란을 획책하는 반국가 행위를 한 건 윤석열 본인이라며 더 이상 국가를 맡길 수 없다고 긴급 성명을 추가 발표했습니다. 58명이 참여했던 시국 선언 때와 달리 엿새 만에 2배가 넘는 122명이 동참해 전체 교수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교육자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보수적일 수도 있지만 또 거꾸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사랑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지금은 교수들이 다소간에 어렵더라도 나서야 된다. 충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전현직 동료들과 함께 부당한 계엄령을 집행했다며 조지호 경찰청장과 서울청 간부들을 내란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충북을 비롯한 전국 11개 시도 기자협회도 국정을 마비시키지 말고 즉각 하야한 뒤 내란죄 처벌을 받으라고 윤 대통령을 직격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충북의 기관단체들도 군경 비상 소집 등 긴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영한 충북지사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로 깊은 유감이라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2시간 반 동안 이어진 군경과 시민의 대치. 새벽 4시 반이 돼서야 끝난 계엄령 사태로 충북도 혼란을 겪었습니다. 육군 37사단을 비롯한 군 병력과 경찰 간부 공무원들이 비상 소집됐고 충청북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실국장 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
애초 충청북도는 김영환 지사가 계엄령 발표 직후 집무실에 나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는데 확인해보니 김 지사가 도청에 나온 시각은 2시간 10여 분이 지난 0시 40분께였습니다. 20분 남짓 회의를 진행하다 계엄 해제 가결과 함께 귀가했는데 김 지사 비서실 관계자는 자택에서 정당 관계자에게 전화해 상황을 파악하는 등의 일을 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사태가 일단락된 지 6시간 만에 계엄 선포는 일어나선 안 되는 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198자 분량의 짤막한 의견문을 발표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애초 예정된 일정을 소화한다고 밝혔지만 이곳 토론회를 비롯해 오후 일정을 모두 돌연 취소했습니다. 충청북도는 행사 대신 도정을 정돈하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돼 정치적 부담감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윤석열은 즉각 하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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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충북도의원과 청주시 의원들은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며 국민 앞에서 사과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 그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충주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을 규탄하는 선전전에 나서는 등 반발이 적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 해제로 계엄 정국이 끝이 났지만 이제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2시간 30분 만에 국회의원 190명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이 급반전됐습니다. 긴박했던 그날 그 순간 충북의 국회의원들의 상황을 이승준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잠시 뒤인 1시 3분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됐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1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북의 국회의원 8명 가운데 절반인 4명만이 이 역사적인 순간에 참여했습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소식에 서울에 있던 의원들은 즉시 국회로 달려갔지만 이미 대부분의 출입구는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헌정기념관 쪽에 있는 거기서 하차해가지고 바로 담을 넘었죠. 담을 넘어서 이제 거기서부터 뛰어서 본회의장까지 뛰어서 달려갔죠. 의결 정족수 150명을 확보하기 위한 의원들의 긴박한 노력도 이어졌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이제 100명 간 넘었을 때 조금 일찍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의원님들한테 연락을 막 드려가지고 의결 정족수를 채우는 게 가장 급선무다. 계엄군이 진입한 국회에서 본회의장 진입은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벌써 군인들이 진치고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고자진들이라든가 애국 시민들이 국회의원이라는 걸 눈치채고 안으로다가 이렇게 틈새 벌려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2시간 30분 만에 서둘러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지만 국회의원들도 믿기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비상계엄이 선포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이 못했으니까 되게 충격, 당혹, 정말 갑작스러운 사건이니까 당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지역구에 있던 이광희 의원은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으나 가결 이후 본회의장을 지켰습니다. 1시에 계엄 해제건이 통과가 되고서 4시 반에 대통령이 계엄 해제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때까지 어쨌든 확인이 될 때까지 계속 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반면 국민의힘 소속 3명의 의원은 모두 본회의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의 연락을 받고 국민의힘 당사로 갔지만 본회의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의원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경황이 없었고 국회 주변 통제가 심해 들어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지난밤 계엄령 사태로 인해 놀랐을 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빠른 사태 수습과 전국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충북의 시장 군수들도 주민 안정을 위해 행정력을 모았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시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송기섭 진천 군수도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이 커다란 혼란에 직면했다며 군민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여파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상임위원들이 음성군 폭설 피해 현장 방문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하경 국회 부의장과 이원택, 이모선, 윤준병, 문금주 의원이 음성군 삼성면 화해농원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의원들은 피해 현장을 답사하고 농민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특별 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책을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무산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폭설 피해가 집중된 음성군에서는 피해액이 400억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음성군은 시설하우스 43.4헥타르와 인삼 54.8헥타르, 화해 12.8헥타르와 축사 6.8헥타르 등 534농가 124.9헥타르에서 2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장 시설도 78건에 149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잠정 집계치로 추가 조사를 통해 피해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교육청이 사이버 도박 문제 해결을 위한 청소년 도박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선포식에서 도교육청은 사이버 도박, 게임이 아닌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으로 U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홍보 캠페인 강화와 찾아가는 예방교육, 맞춤형 선도 프로그램 지원 등 예방과 치유 활동을 펴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영환 지사와 김학관 충북경찰청장, 양궁 금메달리스트 김우진 선수 등 각계에서 동참을 약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영동군이 주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사전검토제를 도입합니다. 영동군은 현황 조사와 군민과 전문가 의견 반영, 또 법규 검토와 안전대책 등 4개 분야 13개 항목을 세워 주요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동군은 결제 시스템 등록과 행정수첩 참고자료 수록 등을 거쳐 모든 부서에 이를 시달할 계획입니다. 옥천군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주관한 지역 먹거리 지수평가에서 A등급에 선정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